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비가 안 오네요. 되게 우리가 오래도록 항상 예상하는 어떤 전형적인 가을 날씨잖아요. 그죠? 기분 좋은. 근데 장마철도 아니고 한 10월 초부터 한 2주는 내리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원래 저는 이 가을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못 봐가지고 약간 우울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 만나서 수업을 하면 더 기분이 좋은 거죠. 그것과 별개로. 자, 저번 시간에 수업을 안 나가셨다면서요? 또 뭐 있죠? 복습하고 테스트 풀이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뭐였어요? 저번 시간 숙제는? 응? 오답에 대한 숙제들이 있었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이 가장 종합적이거든요. 원은 중3 때 배우죠. 중3이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를 테지만 학교 안에서는 원을 배우잖아요. 원의 성질에 대해서는 중3 때 아마 기하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에 닮음, 합동,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 다 배워야지만 나중에 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질도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중등 기하에서는 꽂힌 거죠. 거의 가장 빛나는 그 부분을 고등학교에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테크닉도 많고 그 다음에 눈도 밝아야 돼요. 그 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테스트들을 보니까 아직은 체화가 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연습에서 아직 못 본 문항들도 많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원을 딱 한 번에 앞에서 했던 수준으로 쳐버리면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문항부터 뭐 고쟁이보다도 약간 더 낮춰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내는 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숙제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거기에 덧대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한 번 더 하는 수업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원의 방정식 기본입니다. 원의 방정식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배울 도형의 주인공은 원이라는 거죠.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영어는 정의 정도면 얘기할 수 있어야지. 지웅아 어떻게 되니? 집합, 모임, 뭐든 좋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되더라.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옮겨 놓을 거잖아요. 방정식으로 옮기는데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얼. 이거 숫자 값이잖아요. 0보다 큰 양수 값이고 그 다음에 중심은 뭐겠어요? A, B. 문자가 몇 개 등장하죠? 3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보 단위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짜리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그죠? 모든 녀석이 첫 번째는 그 대상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센터를 줍니다. 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센터 A, B 그 다음에 반지름 얘가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들을 좌표 평면상에서 반지름을 표현할 때 그 대상들을 x, y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CP는 얼입니다. 요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대신 C는 고정돼 있고요.
얼도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식으로 쓰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루트 들어간다. 그게 얼 되더라. 요런 꼴인 거니까,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가 들어가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루트를 씌우나 안 씌우나 뭐 사실 같은 효과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깔끔하게 보려면 이게 저 정돈된 형태니까 이렇게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하죠? 기본형이라 아니지. 이런 것들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우리 함수를 배울 때 일단 1차적인 절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인데 꼭지점이 m,n이고 중심이 아니지. 기울기가 a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데? 꼭지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위볼이야 아볼이야 꼭지점 어디야 이것만 알면 딱 끝나는 게 2차 함수인데 한눈에 정보를 그냥 읽어내면 되잖아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자마자 그 정보들을 다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표준형엔 정보가 있습니다.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A, B랑 반지름 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없는 녀석은 뭐죠? 그게 없는 녀석은 이런 거죠. x제곱 y제곱 또 뭐 ax 라지 a라고 쓸까요? 라지 bx 플러스 c가 제로 돼요. 이렇게 되니까 ABC 잘 조합하면 이게 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조합이란 말을 왜죠? x 플러스 얼마?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완전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치기 해봐야 되는 거잖아. 얼마죠? 4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양수면 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양수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지. 어떨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보통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예쁘게 안 줄 겁니다. 중심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안 주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특정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리 주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제로. 네가 알아서 고쳐 이렇게 주잖아요. 불편하게 주잖아요. 얘네들도 불편하게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몫일 수 있고 아니면 역으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게 유효한 거죠. 세 점이 주어지면 세 점 x1, y1, x2, y2, x3, y3가 주어질 때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 아직도 나 헷갈려. 원의 방정식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10대 때부터 봤을 거 아니야. 내 나이가 지금 그렇게 안 먹어 보이겠지만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잖아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라는 건 이 녀석을 삼각형 세 꼭지점을 했을 때 걔네들의 원의 중심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외심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찾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숫자 봐가면서 봐야 돼요. 아니면 또 어떻게 찾아야 되죠? 두 직선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또 중심이 나올 테니까 교점하고 그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계산량이 비슷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 그래도 테스트 보라 그래도 그냥 이 정도는 하는데 잘 못하는 건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을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뭐지?
요런 녀석도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는 뭐냐면 얘는 원입니다. 이것도 원이고 뭐냐면 x1, y1 x2, y2를 지름의 끝으로 하는 원.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건 이제 봐줄 필요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래요. 이 어떤 두 점을 주고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푼다. 왜? 그냥 두 개의 중점 잡으면 센터가 될 것이고 길이 반 하면 반지름이 될 테니까 이렇게 안 풀겠죠. 그렇지만 이 식을 보고 반대로 역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거지. 지름이라고 하는 게 여기 A x1, y1 여기 b x2, y2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 원상에 있는 점 P는 어떤 역할을 하죠? 지름의 원주각인 거니까 항상 90도거든. 90도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x-x1분의 y-y1과 x-x2분의 y-y2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 두 개 곱해가지고 넘어갔다 이렇게 들어가서 더하면 빵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렵니?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하셔야지. 그죠? 그러면 쉽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1, 2, 3, 4. 뭐 이렇게 보죠. 1, 2, 3, 4. 1, 2, 3, 4.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얼마죠? 얼마? 3번 잘 모르겠어요.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연수 A입니다. 자연수라는 건 중요하고. X 플러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얼만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11인데 15인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네. A는 5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자연수 A니까 1, 2, 3, 4죠. 몇 개? 4개.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게 4번이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죠. x 플러스 3, x 더하기 1,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가 제로, 그죠? x 제곱, y 제곱 플러스 4x 빼기 2y 마이너스 5가 제로죠. 이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방정식 찾는 거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그 방정식이 곱게 이제 방정식 자체만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느냐에다가 이제 중심을 주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원이 있는데 원 C가 있죠. A, B 반지름은 얼, 이런 게 이제 원을 표현을 하는 녀석인데, 이게 만약에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대요. 혹은 Y축에 접하기도 합니다. 혹은 X축, Y축에 모두 접하기도 합니다.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X축에 원이 접한대요. 그럼 어떤 식의 정보를 쓸 수 있겠니? 이런 거니까. 얼마? 무슨 얘기죠? B가 뿔마 얼이 되는 거죠. 이 위치 자체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는 건 똑같은 정보인 거야. Y축에 접한다는 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되죠? A가 얼마? 뿔마 얼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X축, Y축에 모두 다 접한다면 반지름이 딱 고정됐을 때 몇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반지름이 일자리라고 한다면 몇 개? 중심이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개의 상황인 거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네. 중심이 Y는 X상에 있든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상에 있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나 더 가보죠. 중심이 fx상에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냐면, 중심 C가 중심이 fx 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정도 위에 있다고 볼까요? 네, 중심이 요렇게 있고, x축
Y축 모두 접하는 원의 넓이 합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풀래?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안 정해진 거죠. 원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니? 센터가 어디 위에 있죠? 뿔마 R, 뿔마 R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니? X, Y축 모두 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있다고? 여기 위에 센터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하나 이게 C1 여기 C2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얼마?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자. C1, C2, C3, C4 여기 4개가 뭐가 돼야 된다고? 센터가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넓이 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가 알파, 알파 그죠? 아니면 R1, R1 여기는 마이너스 R3, 마이너스 R3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R2, R2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아니죠. R4, 마이너스 R4 얘네들은 이런 거지. X제곱 2X 마이너스 3은 X 위에 누가 있어요? C1하고 C3가 있어요. 두근의 합은 별로 안 좋지만 뭔 생각할 수 있죠. 두근의 넓이의 합은 R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네들의 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 자체는 얼마죠? R1 마이너스 R3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R1 그 다음에 마이너스 R3의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넓이는 얼마예요? R1의 제곱 R3의 제곱은 근과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나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변형이고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겠지. 이 직선에 다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고. 그런 원을 준다고요. 좋은 학교일수록.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둘 다 접하니까 두 직선의 이등분하는 여기 위에 누가 있다고요? 접하는 애들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위 버전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더욱 꼬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어려울 때 얘기고 지금 기본기를 익히는 거니까 기본기를 잘하라는 게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확장되고 축이 두 개가 안 예쁘면 어떻게 될 텐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음 중간 버전은 어떻게 돼요? 이 다음 중간 버전 이렇게 된다고 예쁘게 준다고 X는 아니지 Y는 3하고 X는 5에 접하는 녀석 둘 다 접하는 방정식은요 그때는 뭘 생각해 줘야 돼요? 그때는 예쁜 거니까 Y는 기울기는 1인데 5,3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5,3을 지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을 예쁘게 안 주는 거죠. 두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준다고. 점점 변형시켜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은 출제자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보고 직선 두 개를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그 직선이 예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구나.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배우세요. 가장 기초적인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원하고 직선으로 갈까요? 원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원과 직선으로 봅시다. 원과 원을 할까, 원과 직선을 할까라고 생각했죠. 원과 직선, 그 다음에 원과 원.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 있고 직선 있네.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여기서는. 그지? 여기가 A, B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는 A 좀 그렇다, 그죠? 우리가 써왔던 식이 있으니까 하나를 양보해야 되겠다. 자, 직선은 1차식이고요. 얘네들은 XY에 관한 2차식인데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는 건 연립하잖아요. 연립해서 해가 있으면 근이 있으면 우리는 만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도구를 뭘 쓰는가가 중요하죠. 도구를 뭘 써요? 1번 판별식, 2번 점 찍고. 원래는 연립하는 게 좋지. 잘 봐봐. 얘는 x-m의 제곱 y-n의 제곱은 r 제곱인데 이걸 이제 y에 대해서 고쳐가지고 y 대신 x에 대한 식을 집어넣고 정리해가지고 판별식 써서 2차 방정식 풀면 나오긴 합니다만 너무 무겁다는 거지. 기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제가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였죠? 이거 점과 직선 사이가 너무 강렬해서 거리를 측정한 도구에서 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고 반지름하고 같으면 접하고 반지름보다 짧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출발을 우리는 센터와 직선 L 간의 거리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모든 거리는 원에서의 주인공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한다? 중심하고 직선이 나오면 직선 간의 거리를 잴 것이고 나중에 원하고 원이 있어도 뭘 잰다고? 중심 간의 거리를 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크더라. 그러면 이 경계가 되는 게 접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고 뭘 해주면 된다?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항상 뭐가 된다? 반지름하고 거리가 동일하더라. 이 식이 기본 중에 기본이란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 감각을 일단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 공식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일치하는구나. 이 얘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 어디까지 식을 뽑아낼 수 있지? 여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뭐. 오늘 하는 게 안 어렵단 말이야. 안 어려우니까. 보시죠. 천천히 가봅시다.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보시죠.
볼까요? 4번을 좀, 5번? 그죠? 5번은 제가 많이 걸린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점을 한번 찍어 봐야 돼. 이걸 그냥 방정식을 1,3 2,0 마이너스 2,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A, B, C라고 잡을까요? A, B, C.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2,0고 네. 마이너스 2,2니까 AB의 기울기를 한번 보죠. AB의 기울기를 보시면 3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네.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수직이네. 수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여기 중점. 여기가 센터가 되겠네. 여기가 지름이 되겠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이 0,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두 칸 한 칸이니까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y-1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0 더하기 1 더하기 얼 제곱은 5. 그래서 세점의 외심 원의 방정식 세점 지나는 이 녀석이 제일 그려봐야 돼요. 스케치를 해봐야 계산이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두 직선의 수직 이등분을 꽂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x제곱 y제곱 z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연립해가지고 일일이 대입하고 정리하고 대입하고 정리하고 대입하고 정리하고 이 세 번 해가지고 연립하고 ABC를 풀어서 다시 센터로 만들고 반지름 표준형으로 고치고 번거로워. 뭘 해도 번거로워.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출제자들은 이걸 낼 수밖에 없죠. 알아서 빠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금방 하고 지나갈 텐데 초반에 놔두면 알아서 5분을 삽질했네. 50분짜리 시험인데 문제 하나에 초장이 그것도
그러면 출제자는 내겠죠. 그냥 내는 거예요. 저는 내는 거예요. 무조건 테스트를 온다면. 알든 모르든 그냥 고약하게 낼 수 있겠죠. 원래 이런 게 좋은 거지. 아는 만큼 뭔가 층위가 달라야 되는데 네가 전교 1등이든 꼴찌든 계산 열심히 해. 의미 없는 삼각형을 딱 줘버리고 분수가 나오게끔 계산을 하고 루트까지 집어넣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안 좋습니다. 그런 학교는. 자, 그런 다음에 6, 7, 8 한번 보십니다. 6, 7, 8.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2 위에 있고 4,3을 지났는데 이런 식의 원이면 되잖아요. 4,3을 지났는데 그러면 중심은 뭐겠습니까? x축하고 접한다 했으니까 a, a 플러스 2가 되고 그지? 그럼 이미 반지름이 나와버렸네.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접하는 지점에서 센터가 존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4,3까지의 거리가 2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a-4의 제곱 a 플러스 2 빼기 3이죠. 이게 반지름이 2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얼마죠? 16, 13. 이 머리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중심이 x축에 접하는 거 맞죠? 멍청해. a 플러스 2죠. 네.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14가 되겠죠. 14.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13. 두 길이의 합은 뭐 아니지. a1, a2의 합은 14니까 반지름은 여기다 20 보탬이 18이 돼야 되는 거죠. 18. 그러면 4번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8번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겁니다. 뭘 한 거냐면 중심이 4, 4분면에 있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건 이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6이 된다는 건 요런 뜻인 거니까 3, 마이너스 3이 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3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보죠.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원의 방정식하고 원의 위치 뭐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항들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온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원의 방정식을 2번에 거쳐서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첫 시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보다는 좀 더 실전적인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본기를 잘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실전적인 걸 볼 텐데 실전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랑 얼마만큼 다르겠어요? 실전, 기본. 여기 쓰이는 어떤 도구가 여기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중요한 것이니까. 단지 어떤 거예요? 실전에서는 여러 개의 개념들이 같이 쓰이게 되니까. 예를 들면 수능 문제를 조금 예를 들어보죠.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수능은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쳐야 되겠지만 2점, 3점, 4점이거든요. 수학은 30문항입니다. 그럼 2점짜리가 3문항이에요. 3점짜리가 14문항이고요. 4점짜리가 13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딱 100점이거든요. 그러면 2, 3, 4를 구분하는 요소가 뭘까요? 항상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만 보면 사고력 잘 쌓았을 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사고력 훈련을 하게 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라고 일단 떠들죠. 그게 맞는지 참임 명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3점하고 4점을 그리고 2점하고 3점, 4점짜리를 가르는 요소는 뭘까요? 이게 2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2에 x 플러스 3을 했더니 16이 되었어. x는 얼마죠? 1. 그죠? 이걸 하는데 사고를 딱히 하진 않습니다. 이것의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단일 개념, 그죠? 단일 개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정의와 관련된 녀석, 정의 혹은 단일 개념, 이걸 2점짜리로 보는 것이고 3점짜리는 뭐냐면 개념의 개수가 개념이 3개, 보통 3개 이하에서 많이 나와요. 2개짜리 내진 3개짜리. 그럼 4점짜리는 뭐겠어요? 정석의 유제에 해당되는 그런 녀석들, 예제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몇 개 정도 들어간다고요? 4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량에서도 마찬가지고. 킬러라고 하는 게 이게 9번도 4점짜리고요. 9번이 맨 처음에 나온 4점짜리. 30번이 혹은 22번이 맨 끝에 나오는, 여기 30번은 어차피 선택 과목이라서 그래요. 제일 끝에 나오는 어떤 녀석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통 킬러라고 부르는데 킬러에는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지가 안 느껴질 거란 말이죠. 낯설게 느껴지고 문장의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쓰이는 표현도 복잡하고 뭔가 숨겨진 것들, 미지수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 몇 개 들어가겠어요? 8개에서 9개가 들어가요. 킬러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념이 한 4개, 5개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지지만 5개가 넘어가면 이건 뭐지? 이렇게 좀 디벼봐야, 뒤적뒤적 거려봐야 된다는 얘기. 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문장부터 이게 내가 뭔 말이지? 내가 뭘 이해했지? 뭘 이해해봤지? 뭔가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내가 알던 문제랑 어떻게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가 다른 게 뭔가 해봐야 된다고.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고 있는 복합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결국 교과서에서 끄집어 왔단 말이에요. 교과서 개념, 유제, 여기서 가져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교과서 밖에 있는 거 내가 출제하지 않았잖아. 어차피 이걸 여러 개 겹쳐서 내다 보면 난이도는 올려 보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쌓으라고 하는 것들은 뭐겠어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압축해서 5개, 6개, 7개, 8개를 겹쳐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였을 때 그걸 분해내가지고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가. 그게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이해했을 때 그걸 기본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겹쳐져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뭐 절대 미각처럼 절대 음감처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어떤 맛을 보고 있구나. 어떤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접선으로 우린 들어갔습니다. 접선의 모든 것의 근본은 원의 근본은 뭐냐면 센터예요. 센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고. 근데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하고 동일하면 이게 접선이 돼버리는 거죠.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해봐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 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접선의 방정식. 어디서 본 적 있잖아. 접선의 방정식이 타이틀이었던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분에서. 미분을 써가지고 접선을 찾으니까, 그지? 그러면 그 형식은 똑같거든. 접선인 거니까,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잖아요. 흘러가는 폼은 똑같아요. 첫 번째, 접선이면 접점을 줄 때. 근데 아직 미분을 우리가 못 쓴다니까. 접점이 주어질 때. 요런 게 있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M을 줄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주어질 때. 근데 지금이나 미분에서든 미분 아닌 곳에서든 결국은 외부의 점을 주는 경우가 많죠. 주어질 때. 근데 미분에서는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제일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제일 만만해요. 크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접점이 일단은 제일 심플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어린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접점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알고 있어야죠.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x1, y1은 얼마? 얼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원상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통하는 식이 뭐겠어요?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얼제곱입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자, 여기가 원점이다 보니까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이 접선하고는 서로 수직하죠. 그지? OP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었으면 이 L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L의 기울기는 이게 x1분의 y1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죠. 그리고 x1, y1을 지나는 녀석인 거니까. 그럼 어렵지 않네. 얘가 1로 가고 y1을 1로 가고 얘를 1로 보내버리면 모양이 나오는 모양이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봤더니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y1을 곱해버렸더니 어떻게 되죠? y1은 마이너스 y1x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넘겼더니 x1x y1 y를 했더니 뭐가 돼요? x1의 제곱 y1의 제곱인데 얼제곱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지면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x1x, y1, y를 하면 원래 원의 방정식은 요런 녀석인데 x 대신에 x1x,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중심이 원점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증명하기 편한 경우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센터가 C가 A, B였다고 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심 P가, 접점 P가 X1, Y1, 반지름은 R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는 X1X, Y1, Y는 R 제곱인데 X-A 전부 마이너스 A를 해주는 거예요. X1-A Y-B Y1-B를 하면 R 제곱. 이 식은 유용하죠. 여러모로 접점을 준다고 그럼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네. 누군가는 빨리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외우기보다는 외우지 않을 수는 있는데 굳이 증명하라 그러면 유도하라 그러면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은 거니까. 왜 그렇게 써요? 이것을 중심이 원점일 때는 우리는 해낼 수 있으니까 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얘를 일단은 원점으로 바꿔치기 했다가 다시 땡기면 되잖아. 이렇게 가서 식 찾은 다음에 다시 땡겨오면 되잖아. 그래서 원점으로 보냈더니 여기가 원점이 되려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돌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돌려야 돼서 도형의 이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원점이 될 것이고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의 이동이라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것처럼 x1 대신에 x1-a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1-a x y1-b y는 r 제곱. 뭐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줄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보내자. 어떻게?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보내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점이 아니라 도형이기 때문에 등호가 붙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 자리에 x-a 넣잖아요. 평행 이동할 때는. x-a, x1-a. y 자리에 y-b, y1-b를 했더니 r제곱. 얘랑 같은 거네. 이런 녀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짓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극선의 방정식. 극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선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심화를 할 때, 뭐 심화라기보다는 기본기를 넘어서서 할 때는 극선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알아놓다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기를 쌓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기울기가 m인 녀석.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는 기울기가 m이래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겠죠. 이런 기울기, 여기가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여기 똑같이 기울기가 m이 될 테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만나거나 이렇게 두 점이었다가 계속 두 점이다가 한 점 되면서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울기 m짜리 직선들을 긋다 보면.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될 텐데, 그죠? 그럼 y는 mx 더하기 n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심까지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n의 절대값을 썼더니 얼이 되는 거지. n은 뭐예요, 그러면? 뿔마 얼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y는 원점인 경우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공식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이런 식을 주면 아, 얘가 절편이 접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바로바로 나와야 돼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9번, 10번을 볼까요? 90, 11.
이렇게 되죠. 근데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2, 마이너스 3. 그런데 Y축과 만나는 점인가? Y축이 만나는 점이죠. Y축. 이게 뭘 만족한다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A, B, C, D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대 1대 루트니까. 그래서 정사각형 낼 수 있잖아요. 반지름은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2 루트 2겠죠. 13 마이너스 b가 2 루트 2란 얘기인 거니까. 아니지. 루트의 13 마이너스 b가 2 루트 2란 얘기죠. 그러면 13 마이너스 b는 8, b는 5, a 더하기 b는 7,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아니면 원이 만들어지겠어요? x제곱, y제곱. 서로 같아야 돼. 약분, 2x제곱, 2y제곱은 괜찮죠.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아 해서 나눴을 때 뭔가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11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센터예요.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점 하나는 원주상이 있는 점이 아니라 중심이란 말이야. 중심이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종속죠. 그지?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건 직선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2인 녀석이 있어가지고 현의 길이가 4라는 건 뭐겠어요? 항상 수직 이등분 되거든요. 여기 센터가 있으면. 그러면 현의 중점은 센터랑 연결하면 직각이 나온다. 직각만큼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다각형에서. 여기 반지름, 여기 얼마? D. 사실은 이렇게 봐야죠. 2분의 L, 현의 길이를 L로 보면 항상 저런 게 성립하는 거니까. 뭐, R 제곱은 D 제곱 2분의 L 제곱. 주어지는 거, 측정 가능한 거, 그럼 따라오는 거. 이걸 주면 이게 측정 가능해지는 거. 이런 정보인 거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얼 3인데 그래서 여기는 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는 2인데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죠? 루트 5. 그러면 볼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제로인데요. 센터가 3,2잖아요. 루트 5분의 3이 대입했더니 k 더하기 6 빼기니까 4의 절대값을 했더니 루트 5다.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 k 값 4은 마이너스 8이겠죠. k 플러스 4가 뿔마 5, k 플러스 4가 뿔마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5분만 딱 쉬었다가 남은 부분들을 좀 가볼게요. 자, 남은 시간 조금 더 볼게요. 원과 원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의 위치 관계
물으려고 했더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죠. 원 두 개가 있으면 원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잖아요. 중심하고 각각의 반지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 원이 쭉 들어와가지고 계란 후라이처럼 안에 들어가서 딱 끝이 나는 이런 느낌들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위치 관계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점과 제일 중요한 점 사이의 어떤 거리로서 우리가 표현을 다 하게 되거든요. D랑 R원 R2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D가 R1하고 R2의 합보다도 크다. 그럼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만나죠. 왜? 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내접도 있겠죠. 내접은 뭐예요? 둘의 차가 같을 때 합과 반지름의 차, 이 경우가 이제 내접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몇 점에서 만나요? 그 사이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납니다. 접한다는 건 한 점에 대한 정보고요. 만약에 이거보다도 작다면, 그리고 D가 0이 되는 순간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죠. 센터가 일치해버리는 거니까. 원이 두 개가 다르다면 이 경우에는 안 만나죠. 이때도 0점이죠. 외부에서 0점, 만나지 않는 경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자, 원이 이제 두 개가 등장할 텐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 그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는 뭘 측정해 봐야 되는 거죠. 이 D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네. 근데 우리가 원을 안다는 것은 R1하고 R2라는 센터는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으니 방정식 안에 묻어 있는 것이니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죠? D를 측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D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R1하고 R2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대다수는 원 두 개를 줬는데 안 만나는 걸 주겠니? 접하는 거랑 아니면 만나는 걸 주겠죠. 만난다. 그럼 여기서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 교점 A, 교점 B 이런 거니까. 교점 두 점이네.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되겠네. 이걸 뭐라고 하죠? AB는 C1에서의 어떤 두 점, C1 원주상에서의 두 점을 이은 직선 선분이기 때문에 현이라고 합니다. C1의 현이 되기도 하고 C2의 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공통현. 네, 공통현. 공통현은 어떻게 따지죠? 연립해보면 나오겠죠. 교점에 대한 정보인 거니까. 그래서 C1은 이렇게 됩니다. C1의 정보는 AX, BY 플러스 C는 제로. C2는 이럴 때는 2차식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거죠.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제로. 연립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문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제로. 직선이잖아요, 이거. 두 개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직선. 이런 상황이 만나는 두 개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길이도 알 수 있나요? 길이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둘의 길이를 알 수 있나요?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그죠? 공통현은 뭐 하면 돼요? 공통현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L만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 여기서 반지름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여기서 L 값이 나올 거예요. 피타고라스 아까 썼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공통현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길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두 원이 접한다는 표현이에요. 두 원이 접한다. 두 원이 접한다. 어떨 때 하는 거죠? 두 원이 접한다는 건 어떨 때 쓸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 말의 용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난 점이 두 점이 있잖아요. 이 교점에서의 두 접선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뭐죠? C1에 대한 점 A에서의 접선이 되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C2라고 한다면 점 A에서 C2의 접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접선에 수직한 녀석은 항상 센터를 지나게 돼 있거든요. 이 접선에 대해서 이 수직한 직선인 거니까 센터를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두 원이 접한다는 건 교점에서의 각 원들의 접선이 서로 수직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접선은 C2를 지날 수밖에 없고, 이 C2의 A에서 이 접선은 C1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왜? 수직한 거니까, 접선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반지름 R1, R2인데, 그러니까 이 용어만 알면 되게 두 원이, 그죠? C1의 접선을 L1, A에서의 C2의 접선을 L2라고 한다면 L1하고 L2가 수직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요 식이 성립해요. 이 말의 용어의 정의만 알고 있다면 이건 되게 단순한 어떤 상황인 겁니다. D의 제곱은 R1의 제곱, R2의 제곱의 합이 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두 원의 어떤 연립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직선에서는 이런 거 했었잖아요. L1하고 L2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식은 어떻게 썼었죠? K를 끌어와가지고 썼었잖아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제로. 여기는 a'x, b'y. 자, 둘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런 녀석들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 k에 이렇게 썼었죠. 단 뭐 빼고 다 표현 가능해요. 이 식은 k 안에 있는 건 복구를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L2 빼고는 다 표현 가능한 녀석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두 원. 마찬가지.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C1의 방정식을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더하기 C. C2의 방정식을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은 각각이 제로가 있으면 C1, C2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 B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원들. 그럼 그런 녀석은 또 어떻게 실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실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 뭐가 더 필요하죠? 한 점이 더 필요해요. 원은 세 점이 필요한 거니까. 두 점은 이미 만들어졌고, 한 점, 새로운 점, P가 하나만 딱 주어지면 그 점을 대입해가지고 K 값이 결정되면 뭐가 된다고요?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게 힘든 문제가 돼버립니다. 두 원의 교점을 찾고 새로운 점 하나를 줬는데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되게 돌아가는 삽질형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했던 외접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점 찾는데 방정식을 무한히 쏟아서 시간 써야 되고, P는 주어졌지만 그럼 그 녀석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원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쓸까? 아니면 연립을 할까? 막 이거 고민하다가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C1, C2에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K값 하나만 달아줘 버리면 가능한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원은 마찬가지로 CK 안에 들어간 녀석 C2 제외한 모든 원들은 다 포함 가능해요. AB를 지나는 원이 되는데, 근데 AB가 두 점이 만들어낸 원이기 때문에 두 점만 지나는 원은 되게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확실한 건 뭐죠? 길이에 최대값이 존재하긴 최소값이 존재하긴 반지름에 AB를 지나는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A하고 B를 지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큰 게 존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뭐 거의 직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는 존재하겠죠. 최소는 무엇으로? 둘을 AB를 지름으로 하는 녀석은, 그지? 선분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반드시 최소값, 반지름의 최소는 저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유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또 따져보죠. 두 가지만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A하고 C1이 있는데 이 원상에서 C1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상에서 돌고 있는 점 P와 고정된 점 A 사이에서 중심을 C1으로 잡을게요. AP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죠?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원주상에 점 P가 있으면 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디서 발생하겠니? 그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그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얼이 될 거잖아요. 여기는 D가 될 테니까. AP, 직선이 없다면 플러스 얼은 D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근데 직선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AP 플러스 얼은 D가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AC 더하기 D를 하면 뭐 직선이 아니면 이때도 똑같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 직선의 순간에 최소와 최대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응용하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원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 여기는 P, 여기는 Q. 언제 최대 최소가 나오겠니? 당연히 두 원의 센터를 지났을 때 여기가 제일 짧은 지점, 그리고 여기가 제일 긴 지점,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두 거리에 대한 어떤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결국 뭐예요? 센터를 연결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거리 관계에 있어서는 이걸 하나 따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AB가 고정, P는 움직인다. 동점. AP 대 BP는 M 대 N. M하고 N은 서로 자연수라고 합시다. 사실 꼭 자연수 아니어도 되는데 자연수라고 하지 맙시다. 실수라고 할게요. 양의 실수라고 합시다. 그럼 P는 뭐가 되죠? P는 이걸 만족한 P의 자치는 이 형태만 외형적으로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M하고 N이 같으면 같은 거리들인 거잖아. A하고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의 집합은 수직이 등분선이죠. 중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이런 녀석이 될 것이고. 근데 M하고 N이 다르면 정체가 뭐라고? 원.
들어봤잖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하기 쉬운 값을 얘기해보죠. A, B가 있는데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한 AP 대 BP가 M 대 N이면 어떤 원이 되죠? 이 P의 정체는 원이거든요. P의 정체는 원이 되고 뭘 찾으셔야 되냐면 A, B의 M 대 N 내분점 하나 찾아주시고요. A, B의 얼마? M 대 N 외분점 하나 찾아주시면 그 녀석을 이름해서 M이라고 잡을게요. N이라고 잡을게요. 이 P는 정체가 뭐냐면 M하고 N이 지름인 원입니다. 지름으로 갖는 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아폴로니우스 요원이 고등학교에서는 뭔가 문제 자치 방정식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녀석이고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런 느낌이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때 뭐는 뭐 때 뭐 어디서 봤어요? 가계 이등분선하고 비슷하게 봤잖아요. 가계 이등분선이 있어가지고 이등분선에 만나는 점이 D다. 그러면 PA 대 PB는 AD 대 BD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것하고 두 개가 만나가지고 원을 만들기도 해요. 원의 조건을 가계 이등분선처럼 딱 줘버리는 이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만 보죠.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A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4,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 P 대 BP가 2대 1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P를 이렇게 잡아요. X, Y이라고 잡고 보시면 이런 거죠. AP가 2BP인데 P는 평면상에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식을 써보죠. X 플러스 2의 제곱 AP의 식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0 제곱이죠. 이게 루트 값. 2배의 루트 BP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제곱의 루트 값.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떤 일관성을 따라갈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2분의 A가 왜 1이에요 했던 것처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지죠. 양쪽 다 봤을 때. X 마이너스 4의 제곱 Y제곱. 근데 M과 N이 같으면 둘 다 똑같아져서 결국 최고차항, 이차항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직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시계 관점에서 보면. 그럼 얘는 얼마예요? 3X제곱. 여기는 얼마죠? 이런 것이 힘드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고 그래서 3y제곱 더하기 그러면 16, 64, 68 68인가요? 이렇게 돼버리죠. 맞나? 68이 아니라 60이죠. 6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두 배 해서 두 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32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죠. 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0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y제곱은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 텐데.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풀면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0 B가 얼마? 4,0면 AP 대비 P가 2대 1인 거니까 어떻게 잡으면 돼요? 내분점 2대 1 내분점을 잡죠. 어디쯤 되겠니? 2,0이 되겠죠. 여기는 4고 여기는 2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외분점이 어디 있죠?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6을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 n인데 이 n 값이 얼마? 10,0. mn이 뭐니까? 지름이 된다고. 그럼 얼 값은 얼마? 8인 거니까 4 이렇게 되고 센터는 중점 6,0. 그래서 x-6의 제곱 y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이 동점 두 개에 대해서 정점 두 개에 대해서 움직이는 점이 있어서 그 B가 일정하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원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자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면 이게 어떤 식의 변주를 낳는지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항들을 좀 빨리 쳐내보죠. 12번하고 그 다음에 13번 14번 15번 뭐 이렇게 볼게요. 3개. 아저씨 12번은 일단은 두 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이 필요하죠. 공통현을 어떻게 구한다고? 빼버리면 된다고. 둘은 원래는 반지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루트 오겠네요. 그러면 2루트 5, 여기도 2루트 5, 4루트. 이게 뭐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래서 여기다가 한 점 더. 근데 이 k 값이 모든 값이 다 될 수 있지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 다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 마이너스 1을 지났는데 추가적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 주시면 여기서는 16, 17 빼기 1 k에 17 마이너스 40 더하기 6 더하기 9 이건 얼마인가? 제로죠.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제로인 거니까 k 2다. 그죠? 그러면 k가 2니까 3x 제곱 3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2y 더하기 9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이 제로네요.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1이 필요하고 9가 필요하니까 10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 10파이면 5번.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은 어떻게 돼요? 14번에서는 이것도 그림으로만 표현해 보시면 C1이 C2의 둘레를 2등분한다는 건 이런 거죠. 여기가 C2인데 이게 C2인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A, B 공통현.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건 A, B 공통현이 한 원의 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C1이 C2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C1의 방정식은 C2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볼까요? 그럼 뭐죠? 여기 C2는 구할 수 있겠다. 얼마냐면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죠? 10이었나? 아니지. 9에다가 1을 다음에 10에다가 7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C2의 3, 마이너스 2 센터가 3,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고 공통현을 구해볼까요? 위에서 아래를 딱 빼버리면 4a 더하기 6의 x 공통현이 AB의 방정식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2y 빼기 6이 제로네. 그렇죠. 그래서 2a 더하기 3x 마이너스 a 더하기 1y 마이너스 3이 제로인데 여기다가 이제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2a 더하기 3의 3배 플러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 제로라서 7a 플러스 7이 제로네.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번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15번을 보시면 15번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원이 있죠. 원이 여기가 얼마냐면 5,0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이 5가 된대. 1,0잖아. 1,0 이렇게 되는데 원이 내부에 있네. 내부에 있으면 이때도 비슷해요. 제일 그 길이가 자연수인 녀석인 거죠. 자연수인 녀석. A를 지나는 현인데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걸 봐야 되는데 제일 긴 건 뭐겠어요? 제일 긴 건 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지름이 얼마? 이때는 길이가 제일 큰 거겠죠. 얼마? 10. 그러니까 어떤 현이든지 결국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임의의 현은 센터가 있으면 센터까지 중심의 거리 반지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2분의 L의 제곱은 얼마죠? 얼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인데 얼은 주어지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D가 제일 짧을 때가 최대가 나올 것이지 D가 제일 길면 뭐가 돼요?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D가 제일 짧을 때는 언제예요? D가 제일 짧을 때는 센터를 지나버리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얼마? D가 제로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뭐죠? 이게 제일 긴 거잖아요. 점과 점에서. 그죠? 그렇지 않니? 수직할 이 순간이 제일 길겠죠. 조금만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 5보다는 짧아져요. 여기서 이 거리가 짧아져요. 이게 제일 길 때죠. 수직할 때가 D가 가장 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5, 4, 3이잖아요. 6대거든요. 그래서 L max는 10이 되는 것이고 L minimum은 6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제일 짧은 거는 하나, 제일 긴 것도 하나인데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그러면 7짜리는 몇 개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게 한 7 정도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대칭을 해서 2개씩 만들 수 있어요. 제일 긴 거는 하나, 제일 짧은 것, 제일 긴 거는 하나인데 나머지는 한 쌍씩 존재한다고. 그러면 6짜리가 있으니까 7짜리 2개, 8짜리도 2개, 9짜리도 2개 뭐 이렇게 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개수를. 그러면 자연수인 현의 개수는 6, 7, 8, 9, 10인데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여기 1개. 그러니까 몇 개? 8개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은 아닌데 16번하고 16, 19 두 개만 해요. 16, 19. (16, 19는) 16은 볼까요? A가 0,1이고 B가 0,-5입니다. AP 대 BP가 2대 1인 거죠. AP, BP가 2대 1입니다. 외분도 되고 내분도 되는데, 그러면 그림으로만 보면 이런 그림일 테니까 A, B죠. 전체 길이가 6인 거니까요. 여기가 M입니다. 내분점이죠. 여기 1, 2, 그럼 얼마죠? 0,-3이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분점이면 AP 대 BP가 잘못됐구나. 2대 1이라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 여기가 M이 되겠죠. 거리가 실제 값이 4이면 되죠. 전체 길이가 6이다 보니까 4를 빼면 그러면 0,-3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분점이 2대 1인 거니까 여기 2, 여기 1이면 된다, 그죠? 여기 외분점인데 6을 더해버리면, 같은 길이를 6을 더해버리면 얼마인가요? -11. 그래서 전체 거리는 8인 거니까 2열이 8, 지름이. 얼은 4고요. 센터는 중점이잖아요. 0,-7인가? 오! AP 대 BP가
잘못 적었네. 1대2네. 처음 게 맞네. 그러면 이쪽 위쪽으로 가겠네. 그죠? 바로 하겠습니다. AP 대비 P가 여기가 둘만큼 오면 되겠죠. 실제 길이가 이렇고 여기서 6만큼 더 가면 여기가 여기 M, 여기 N. 그러면 2를 낮춰버리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N은 6을 더하면 0,7. 그래서 센터는 0,3. 반지름은 4. 그래서 x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의 제곱.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에서는 4,3 C가 4,3이잖아요. 원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OP의 길이가 정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OP가 제일 짧을 때랑 제일 길 때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짧을 때는 여기 길이가 5니까 반지름은 3이라서 그죠? 여기는 2일 수가 있죠. OP가 제일 짧으면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또 3을 더해버리면 여기 제일 큰 거니까 OP의 가장 큰 지점은 뭐죠? 5에다가 3을 더했더니 8.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있는 3, 4, 5, 6, 7은 몇 개 있어요? 2개씩 있죠. 3짜리, 3짜리, 4짜리, 4짜리 뭐 이런 식으로 5짜리, 5짜리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예요? 이건 2개, 2개. 여기는 1개씩. 1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뭐 오늘은 기본적인 걸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본기를 정확히 익히시고 조금 복잡한 구조의 문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